공업통계학, Engineering Statistics, Estimation, 추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거의 안 유명한 영화 추천하는 소재를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영화는 여기 밑에 적혀있는 Amazing Mary. 한국말로는 Amazing Mary인데 원 제목은 Gifted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봉했던 역시 이제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소개했던 캐리 펠비라는 영화랑 마찬가지로 제가 비행기에서 봤던 걸로 기억하고 2017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작품성이 대단하거나 뭐 그런 영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본 영화들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부담 없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기프티드고 이 여자 영화 배우가 굉장히 이제 사랑스러운 배우입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고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아역으로 나온다. 하여튼 아역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굉장히 귀여운 배우입니다. 이 배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갑자기 네, 아무튼 이 배우 그 깁티드라는 영화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재능이 있다라는 영어 뜻이고 보통은 이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을 때 야 너 타고났다 이런 뜻으로 쓸 때 gifted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이 너무나 그야말로 어도러블한 귀여운 사랑스러운 배우 이를 조카로 둔 삼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같은 데서 뭐 자동차 수리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요. 이 조카를 키우면서. 그런데 말 그대로 기프티드이기 때문에 수학 천재예요. 근데 삼촌이 약간 집에서 약간 홈스쿨링처럼 시키면서 어떻게든 일반 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엄마는 어디 갔고 아빠는 어디 갔고 왜 삼촌은 얘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내용이죠. 이 여성분은 그 아이의 선생님이고 학교 선생님이고 옥타비아 스펜서는 이제 이웃 주민입니다. 이 삼촌이 이제 또 어디 일 나가고 했을 때 좀 돌봐주는 그냥 이웃 사촌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본 그 선생님이 얘가 천재인 거를 눈치채요. 왜 얘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가족들의 비밀이 이제 좀 드러나고 그러면서 역시나 상처받고 이제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는 이 삼촌과 이 가족의 왜 이런 삶을 선택했고 왜 조카를 이 어여쁘고 천재적인 조카를 이렇게 키우기로 결심을 했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는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영화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강추를 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이 장면만 한 1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 조카가 자기의 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이 삼촌, 이 외삼촌이에요. 그 여동생의 아이거든요. 외할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가족들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아빠 엄마도 없고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았나? 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뭐 스포가 되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삼촌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 이웃 사촌 아주머니랑 함께 예를 드리고 산부인과에 갑니다. 산부인과에 왜 왔냐고 하면 산부인과에 기다리면서 다들 이제 분만을 기다리는 많은 가족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분만이 이제 끝나서 아기가 이제 세상으로 태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가 무사히 잘 태어났습니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합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면 가족들이 막 환호하고 울고 뛰고 막 그래요. 그 장면을 지켜보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뭘까 하다가 그렇게 너무나 세상에 큰 축복이 내려온 거를 기뻐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 조카도 행복해하게 되죠. 사실 누구나 다 행복해할 만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삼촌이 알려주고 싶었던 건 네가 태어나는 그 순간도
우리 모두 가족에게는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카가 이제 그 가족들을 난생 처음 보는 그 출산을 기다린 다른 가족들의 그 출산 순간을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러면서 행복해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역시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삼촌에게 지금은 함께 없지만 부모님에게 행복한 축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내가 축복이고 나의 존재가 굉장한 행복이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걸 인정하는 기뻐하는 네,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영화들에서 어떤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하는 어떤 클리셰나 어떤 영화적 장치나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장면들을 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 영화의 이 장면은 제가 따로 이렇게 유튜브 클립으로 몇 번 돌려봤을 정도로 굉장히 좀 행복하고 네, 눈물을 글썽이게 하는 지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네,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영화고요. 우리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배우가 단순히 액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따뜻한 연기도 잘하는 배우다. 그리고 이 배우와 이 아역 배우의 그 케미가 참 좋았고 둘이 함께 인터뷰 다니는 것도 보면 실제로 이제 크리스 에반스가 삼촌이기도 하고 자기 조카도 굉장히 사랑하는 따뜻한 삼촌이기도 하고 그래서 눈에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스러운 표정을 여러분들이 인터뷰 영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하는 행복한 영화 Gifted, Amazing Mary였습니다. 네, 구간 추정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어디 갔니? 여기 있다. 구간 추정은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아까도 말했지만 추정량이 이제 식이니까 이 세타가 이 어떤 모집단에서의 자료를 몇 개 뽑아서 그걸로 어떤 걸 계산하는 식이니까 얘네들이 다 확률 변수니까 얘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을 결합한 식인 이 전체도 네, 이거 혹은 그거 중에 하나의 값인 관찰 값으로 얻어진 이것도 이렇게 범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값으로 딱 물론 우리가 실제 값을 넣으면 딱 하나의 값이 나오지만 매번 넣을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 어떤 분포를 띄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 정도 확률에서 존재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값 하나만 딱 던지는 걸 점추정이라 그래요. 그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고 포인트 에스티메이션보다는 구간 추정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정보 측면에서 이쪽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점추정으로 그냥 평균값 하나만 혹은 한 번 우리가 샘플에서 얻은 하나의 추정치만 이렇게 추정값만 딱 보낼 게 아니라 추정량, 추정식을 통해서 그 점추정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범위를 확률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그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지지율이 몇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뭐 95%에서 몇 퍼센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구간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평균을 구간 추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를 같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 구간 추정입니다. 모집단에서 데이터들이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거기서 크기 스몰 n인 표본을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x1부터 xn까지 추출을 해요. 그러면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인 x바는 그러니까 모집단의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제일 좋은 추정식은 그냥 얘네들을 다 집어넣어서 xi들을 다 넣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분포는 우리가 앞에서 봐서 알지만
똑같은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뮤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놈이거든요. 따라서 평균이 이거고 분산이 이거,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규화하면 x바 빼기 뮤는 x바 빼기 뮤를 해주고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걔는 표준 정규 분포 g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얘가 지금 요 g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놈이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놈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신뢰 수준이 95%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신뢰 수준 95%에서 범위를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 가운데가 95%고 양쪽 꼬리 확률은 2.5%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좌우 대칭으로 구할 거니까 어떤 범위를. 그러면 요 x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게 이런 분포를 따르는데,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있을 확률이 95%가 됩니다. 이 가운데가, 여기가 95%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표준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의 2.5% 분위수, 2.5% 분위수. 네. 이게 g의 0.025가 될 거고요. 표준 정규 분포의 2.5%만 남긴 이쪽 분위수니까 g의 0.975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95%의 범위로 지금 이 통계량이 이 사이에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은 뮤니까 뮤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요걸 양변에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했습니다. 이렇게 곱했어요. 그런 다음에 x바를 양쪽에 빼주기 위해서 이걸 마이너스를 먼저 취하면은, 일단 곱한 것부터 쓰면 x바 빼기 뮤는 g 0.025 곱하기 저거 g 0.975 곱하기 저 동그라미 부분,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써주면, 그 세 변이죠. 세 변. 뮤 마이너스 x바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g의 0.975 곱하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g의 0.025 곱하기 이건데,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g의 0.025, 이게 플러스 g의 0.975랑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x바를 양쪽 세 군데다 다 더해주면 요 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너무 지저분해서 공간이 부족하네.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네. 네. g의 0.025, 이게 g의 마이너스 g의 0.975랑 같다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g의 0.025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뮤를 95%의 확률로 어느 범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관찰한 표본의 평균에다가 g 0.025, g 0.975 곱하기 n분의 시그마 이거를 해주면 된다는 건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 얘가 마이너스 g의 0.975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0.97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간단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음 페이지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실습 파일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예제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자료에 보면 이제 예제 8-4고요. 어느 병원에서 측정된 20명의 혈압 평균이 110mmHg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압 표준 편차가 8mmHg로 알려져 있을 때 신뢰 수준 95%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모평균을 말하는 거죠. 혈압평균을 추정하시오라고 했을 때 x바가 110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n이 데이터가 20, 그 다음에 시그마 모 표준 편차가 8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 뭐 알려져 있으면 편하죠.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 95%니까 네, 알파는 뭐 이따가 쓰겠지만 알파는 5%입니다. 그럼 꼬리 확률을 아까 봤을 때 지금 95%라고 했을 때 양쪽 꼬리 확률이 97.5%랑 2.5%인데 97.5%만 구하면 돼요. 그걸 1-2분의 알파라 그러는데 꼬리 확률의 절반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Z 0.975 값을 구하려면 NORM 인버스 정규분포의 역함수 분위수를 구하는 거니까 0.97로 넣어주고 표준 정규분포니까 0과 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값인 1.96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식에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g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잖아요. 네, g 곱하기 루트 n 네, 20이죠. 시그마 8 이렇게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 즉 구간의 절반 폭이 나옵니다. 3.506이네요. 그럼 이제 하하는 x바 관측된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해주고 관측된 평균에다가 플러스 한번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06.494에서 113.506 사이에 모평균 뮤가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거기 나와 있는 식에다가 그냥 숫자 집어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꼭 한번 직접 실습해 보길 바랍니다. 네. 이제 구간 추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여러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 그걸 제가 다 이제 식을 뭐 유도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 반복되는 거라서 달라지는 지점들만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집단 하나에 대해서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하나 있고 거기서 우리가 n개짜리 샘플을 이렇게 뜯어내서 바라보면 여기에 이제 평균이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모집단 평균 뮤를 추정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인데 거기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신뢰 수준 뭐 95%인 경우를 우선 예로 들겠습니다. 95%가 아닌 경우는 이제 바꿔서 하면 돼요. 왜 이걸 그냥 알파라고 안 하고 1-알파라고 하느냐? 요거는 나중에 가설 검정의 유의 수준으로 다시 또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미리 한번 강조를 해두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하면 보이네요. 네, 가설 검정의 유의 수준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95%가 바뀌면 그걸 바꿔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1- 아까 본 것처럼 2분의 알파예요. 1-2분의 알파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미 본 것이 앞 페이지에서 본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샘플 평균에다가 뮤를 빼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여기서 보듯이 표준 정규 분포의 분위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간의 범위를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면 샘플 표준 편차를 써야 되거든요. 네.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야 돼요. S제곱은 표본의 분산이고요. 그러면 똑같은 식인데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루트 n분의 s로 바뀌면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고 t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게 t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유도는 df 자유도는 n-1인 t 분포를 따릅니다. 앞에서도 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G 자리에 T 분포의 T 값으로만 바뀐다 라는 점을 알아두면은 나머지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시그마 대신 S 쓰이고 G 대신 T가 쓰인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계산은 똑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T 분포가 좀 더 꼬리가 뚱뚱하기 때문에 이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서 표준 정규 분포로 할 때랑 T 분포로 할 때를 비교를 하면 이쪽이 범위가 더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정밀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95%로 모집단이 여기에 있다. 모집단의 평균이 요만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똑같은 95%를 보장하기 위해서 더 넓은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정밀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제 8-5번을 또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5번입니다. 앞이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8-4번과 똑같은데 이번엔 표본의 표준 편차 13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바가 110, 개수 데이터 샘플 크기는 20, 그런데 시그마가 아니라 표본의 표준 편차, 샘플 표준 편차 13이라는 게 달라집니다. 신뢰 수준 95% 똑같고요. 알파는 5%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분의 알파 0.975로 똑같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게 뭐냐? 이제 T 분포기 때문에 자유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도가 n-1이니까 20 빼기 1 해서 19가 됩니다. 그럼 T 값을 구하면 T의 인버스를 써야 되고 0.975를 넣어주고요. 자유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아까는 1.96이었는데 2.903이니까 그 자체로 조금 커졌죠. 그래서 구간의 반쪽 길이를 구하면 T 곱하기 S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죠. 똑같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S라는 점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6.084가 돼서 110에다가 6.084를 한번 빼줬다가 110에다가 6.084를 한번 더해줬다가 하면 구간의 하한과 상한이 나옵니다. 따라서 103.9에서 116.1 정도의 범위 안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혈압 평균 값이 95%의 확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 샘플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T 분포 방식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평균 추정을 계속 하는데 모평균이 2개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가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평균 차이가 모평균 두 집단의 모평균 차이를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은 모집단이 2개 있습니다. 모집단이 2개가 있어요.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고 거기에서 뮤 A, 뮤 B가 존재할 텐데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샘플을 이렇게 뜯어서 갖고 옵니다. 이쪽 샘플의 크기는 NA가 되고 이쪽 샘플의 크기는 NB가 됩니다. 각각 샘플에서 평균값이 XA의 바, XB의 바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안다면 그거는 시그마 A가 될 거고 이쪽은 시그마 B가 되겠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른다면 표본의 표준 편차는 이쪽이 SA가 될 거고 이쪽은 SB가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얘네들을 알고 싶은데 각각을 추정하는 건 이미 했으니까 이 2개가 결합된 얘들의 차이 뮤 A 빼기 뮤 B 요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정확히는 얘네들의 절대값이 되는데요. 우리가 샘플 평균으로 봤을 때 큰 쪽을 먼저 써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걸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냥 큰 쪽을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들을 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같은지 다른지도 상관없어요. 이미 아니까 요
뺀 것들, 그 두 개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차이와 샘플의 평균들의 두 개의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와 샘플의 평균의 차이가 다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요게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그거를 진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 정규분포가 되는데, 표준 정규분포가 두 개 집단의 모집단 표준 편차를 이렇게 가중평균한 형태가 됩니다. 이 전체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는 그런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G값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가중평균한 표준편차도 알았으니까 G 곱하기 루트 n분의 S를 곱할 때 요걸 그냥 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적용해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대상이 있고 상한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뮤 A 빼기 뮤 B는 요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일 간단한 경우, 모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몰라요. 근데 모르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데 대충 같을 거다, 대체로 이제 시그마 A랑 시그마 B랑 비슷한 수준일 거다 라고 한다라면은 요런 형태의 표준화식을 가지고 T분포에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때 좋은 점은 자유도가 좀 간단해요. 자유도가 샘플 크기 2개 더한 다음에 빼기 2를 하면 돼요. 왜냐면 NA 빼기 1, NB 빼기 1이 각각의 자유도인데 그걸 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모집단 두 개가 표본 크기가 다르고 표본의 크기는 다른데 얘네들이 이제 좀 섞여 있을 때 합한 하나의 이 두 평균의 차이가 따르는 그 표준 편차는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돼요. S 별표를 위쪽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됩니다. 두 개 샘플 크기를 역시 또 뭐 이렇게 가중치를 계산해 가지고 각각의 샘플 분산을 이렇게 나눠서 더해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알면은 이 T분포를 알면은 요 자유도를 적용을 해서 0.975를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뭐 T분포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S 별표를 S 스타를 이렇게 구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NA분의 1, NB분의 1을 루트 취한 거를 N분의 시그마에 N 넣듯이, 루트 N분의 시그마에 그 루트 N 넣듯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모르는데 이게 또 다를 거라고 짐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얘는 각 두 개의 표준 편차를 가중 평균해서 하나의 표준 편차로 만드는 거는 좀 쉬워요. 그건 쉬운데 걔가 따르는 T분포의 자유도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말 계산하기 괴롭기 그지없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T분포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에 두 개를 짬뽕해서 넣는 것 자체는 조금 단순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각각의 평균은 둘 다 각각의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얘는 표준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인데 루트 NA분의 시그마 A의 제곱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X바 B는 뮤 B의 NB의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처럼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네.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딱 돼서 제일 쉬운데, 이걸 모를 때는 이제 이게 T분포를 따르는데 그 T분포의 자유도와 이 두 개를 짬뽕하는
그 짬뽕에서 하나의 그 표준 편차 분산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지저분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두 개의 모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지저분해지고, 두 개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유도가 지저분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계산은 식만 복잡하지 그냥 계산 입력만 실수하지 않으면 뭐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모평균 구간 추정 예제 8-6입니다. 그 모평균 두 개의 차이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보면 A 공장이 아마 20개, B 공장이 데이터가 25개 이렇게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차이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B가 더 크거든요. 그 B 빼기 A에 대한 그 추정. 그러니까 요 하한 상하는 뮤 B 빼기 뮤 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쨌든 공장 A는 평균을 구했더니 에버리지를 구했더니 260이고요. 공장 B는 에버리지를 구했더니 262 정도 됩니다. 약간 더 크죠. 데이터는 각각 카운트를 해보면 20개, 얘는 15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빈 공간이 있어도 카운트 A를 쓰면 빈 공간 빼고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구하면 얘는 9.727, 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 샘플이니까요. 구하면 12.442, 조금 더 분산이 큰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신뢰 수준 95%, 알파는 5%고요. 1-2분의 알파는 여전히 0.975가 되겠습니다. 분산이 같을 경우는 자유도가 그냥 NA, NB 빼기 2, 뭐 어느 게 A, B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자유도 자체는. 그래서 구하면 33이 되고요. S 스타의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NA 빼기 1 곱하기 시그마, 그러니까 SA 제곱, 그 다음에 MB 빼기 1 SB의 제곱 나누기 NA 플러스 MB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걸 또 루트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S 스타가 10.9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T 값을 구하면 T 값은 0.975에 자유도 33으로 간단하게 구해지죠. 이 경우는 T 값은 쉽게 구합니다. 그래서 구간의 절반이 이 T 값 곱하기 S 스타 곱하기 루트 첫 번째 거 n분의 1, 두 번째 거 n분의 1 더해서 루트 취해준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했더니 구간의 절반이 7.671이고요. 따라서 x바가 현재 b에서 a를 빼면은 2.471인데 이걸 빼주면은 마이너스 5.201부터 더해주면은 플러스 10.03까지가 되니까 이게 0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둘의 차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95% 확률로 범위를 구했더니 이 차이의 범위를 구했더니 0이 포함돼 버리니까 사실상 이쪽이 더 클 수도 저쪽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95% 확률 상에서.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이 다를 경우에는 이제 이 DF 자유도를 구하는 게 엄청 복잡한데 계산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했고요. 난리 나죠. 진짜 난리 납니다.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25.785가 나왔고요. 그래서 T 값을 구했더니 T 인버스가 0.975에 자유도 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2.069. 뭐 이게 이미 DF가 꽤 큰 상황이라서 이 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간의 절반은 그 식을 보시면 강의 자료 여러분 보시면요. T 곱하기 어떻게 되겠죠? NA분의 시그마 A 제곱 NB분의 시그마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걸 루트 씌운 거를 곱해주면 7.990 약간 더 넓어졌습니다. 그죠? 약간 더 넓어졌고 그래서 요 X바 그러니까 샘플 평균을 B 빼기 A를 해주면 그건 똑같이 2.471인데 거기에다가 7.990을 한번 빼줬다가 7.990을 더해주면 이제 범위가 조금 넓어졌죠. 마이너스 5.57에서
플러스 10.4까지의 범위로 넓어졌고, 아까랑 똑같이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물티슈 공장에서 생산된 물티슈 평균 무게 차이가 뭐 뚜렷하게 있다라고 보기 힘들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영상까지 마쳤는데 첫 번째 동영상보다 좀 짧죠.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앞에서 개념적인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요 케이스들은 그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형태만 이렇게 탁탁탁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칠 수 있는 정도라서요. 아마 세 번째 동영상은 더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추정 부분을 마치도록 하죠. 실제로는 실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까만색이 자꾸 배경이랑 겹쳐서 사라지는구나.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요 다음 단원인 가설검정 쪽이 아닌가 싶어요. 뭐 쓰기도 더 쉽고. 그래서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가려야 되겠다. 추정 부분은 스프레드시트를 보면서 이제 그거는 다 만들어 놓은 계산기 같은 거니까 그거를 쓰는데 집중을 해주고 그 개념의 이해만 좀 여러분들이 챙겨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제 이상으로는 저도 어려운 거를 낼 의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마지막 동영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죠. 안녕.